녹색혁명의 선도자인 레이첼 카스는 인류의 난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를 최초로 거론한 침묵의 봄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첼 카슨의 영향으로 1970년 지구의 날이 제정되고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이 나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신생 에너지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직은 그 목표가 아득해 보입니다. 교류 전기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는 1900년대에 이미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고안하고 지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해 오면서 한국의 미래 경제 생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조 원경은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에서 친환경적인 발명을 하는 모든 이들을 니콜라 테슬라의 후예라고 지칭하며 테슬라를 비롯해 구글과 애플, GM과 같은 국제적인 기업이 추구하는 수소 경제, 그리고 재생 에너지, 에코 모빌리티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산업을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대표 기업들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성장 전략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줍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후 중립이란 6대 온실가스의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활동을 뜻합니다. 넷 제로는 기후 중립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만 탄소 중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019년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유로 그린딜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넷제로에 대한 전 세계 정부와 민간의 정책적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EU, 캐나다 등 120여 개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2060년을 목표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등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카본 프라이싱 이니셔티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행된 2015년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11,013원 수준이었지만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2022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4, 5만 원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 전망됩니다. 2020년 테슬라가 7억 2,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낼 수 있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테슬라가 판매하는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서 여기서 생기는 크레딧을 내연기관 업체들에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국가입니다. 포스코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인해 탄소 배출권 매입 채무를 졌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무상 할당 배출권의 수량을 초과 배출한 만큼 거래소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서 정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기업의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 할당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출권 규모가 작으나 유상 할당분이 2021년 3%에서 10%로 증가하기에 배출권 자산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 부채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위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업을 2050년까지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이기에 탄소 저감, 탄소 배출권 관련 그린 테마주에 관심을 두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수소 이용 확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높은 가격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98%가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이 방식은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 오염은 덜하지만
발전 효율이 낮아서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7월 8일 유럽 기후 중립을 위한 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생산이 늘고 있지만 적기에 사용하기 어려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로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해서 이를 에너지망에 연결해 유럽 산업을 더 번성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환경 규제는 점차 강화돼 2030년이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40% 줄여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결국 수소 사회로의 이행이 빨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추세의 중심에 그린 수소가 있습니다. 그린 수소 중심의 수소 경제를 구축하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외 고성능 수전해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크게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고 연료 전지로 활용하는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쓸 수 없는 1차 전지나 전기차에 사용되면서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구별해서 연료를 공급하면 전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3차 전지가 바로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획기적인 에너지 신기술로 전기 에너지 도입대만큼의 고용 창출은 어렵더라도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수소를 생산, 보관, 수송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충족하는 수소 도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소 경제의 기반과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소개하면서 울산이 세계적인 수소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약해왔던 내연기관차는 이제 친환경차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면 대당 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2030년부터 판매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록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는 건전지 원리를 적용한 배터리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30%씩 들어가는데 코발트는 니켈보다 4배나 비쌉니다. 니켈 비중을 80%로 하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배터리 업체들은 고밀도 배터리 사업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 사용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전망, 전기차의 에너지 생성에서의 친환경성 등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기술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나가야 할지 제시합니다. 수소차는 매연 대신 수증기를 내뿜는 달리는 공기청정기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기차보다 인프라 및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스나 트럭 등 대용 상용차 시장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소형, 단거리에서의 에너지 효율은 좋은 편이지만 운행 길이가 길고 차량이 대형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이상은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수소차를 압도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력을 가진 현대 기아차는 3, 4년 안에 수명을 2배 이상 늘리고 원가는 절반 이하로 낮춘 차세대 수소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이나 열차, 도심형 항공기는 물론 빌딩, 발전소 등 생활 모든 영역과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과 하늘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은 차세대 교통수단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것입니다. 그린 파이낸스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사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심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활동입니다.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친환경 녹색 부문의 성장은 소비자 수요의 거대한 변화로 고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친환경 관련 투자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으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높여서 거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지만 녹색 경영을 흉내만 내는 이른바 그린워싱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저자는 당부합니다. 대표적인 그린워싱은 글로벌 석유 기업들의 넷제로 선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새롭게 재정의된 임팩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임팩트는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의 총합을 말합니다. 사회와 환경 문제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키우는 임팩트 투자는 그린 투자의 화두입니다. 저자는 그린워싱을 표방하는 국내외의 사례를 자세하게 논하면서 글로벌 임팩트 투자의 동향과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투자 전략과 구체적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과거의 유물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성장을 꾀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린 혁명은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이 책은 그린 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일으킨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탈탄소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심층 보고서이자 미래 예측서입니다.